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할 차례가 여러분들, 두 번째 과정.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세호 개념과 조세호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해드렸을 건데, 자, 오늘은 이제,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할 내용은 굉장히 여러분들 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납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납세 의무. 자, 근데 이러한 납세 의무는 자,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일단 납세 의무라는 게 생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성립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확실하게 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확실하게 정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확정. 그리고 나서 없애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는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확실하게 정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없애더라.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 점심 식사 하세요, 안 하세요? 해야죠? 왜 해요? 그렇죠? 네. 배고프다, 그게 뭐예요? 성립. 네. 자,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반드시? 그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죠? 아니, 배가 고프다고 해서 무조건 먹는 건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뭘 드실 것인지, 누구랑 먹을 것인지, 어디 가서 먹을 것인지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그게 확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도 안 고픈데 뭘 먹을지 고민을 해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뭘 먹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배가 고프다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오늘 뭐 나 밥 먹을 시간 없을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자,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성립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확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의사결정이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학원에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뭐예요? 공인중개사 해볼까? 그게 뭐예요? 성립. 그래, 공인중개사 한번 해보자. 준비 한번 해보자. 성립. 자,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학원을 갈까? 아니면 인강을 할까? 학원을 간다면 어디를 갈까? 그게 정해졌죠? 그게 확정. 자, 대충 느낌은 오세요? 네. 자, 옷이 필요해. 성립. 어디 가서 사지? 무슨 옷을 살까? 무슨 메이커를 살까? 이게 확정. 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취득세가 나오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취득을 해야죠. 그게 뭐다? 성립입니다. 그러면 취득을 했으면은 취득세 납세무가 생기는 거죠. 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라는 게 아니라 납세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해야 돼요? 자, 여러분께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그럼 뭘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금액 확인해야죠. 그리고 금액을 확인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걸 내야 될지 아니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가 돼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그걸로 끝. 근데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가서 뭐 하시면 돼요? 내야 되죠? 그래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럼 납세무는 뭐가 돼요? 없어지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면 확정이라는 절차는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취득도 안 했는데 취득세가 얼마 나올지 고민할 이유가 없듯이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성립도 안 됐는데 확정부터 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복권. 여러분들 복권에 대해서 복권 1등 당첨되면 다 계획은 있죠. 그죠? 네. 누구한테 먼저 알릴 거예요? 안 알릴 거죠? 일단 제일 안 알려야 될 1순위가 누구예요? 에? 누구?
배우자 시대 그죠? 뭐 시댁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하여간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먼저는 알리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다음에 당첨금 수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지 다 계획 세워놨죠? 어떻게 쓸지 다 계획 세워놨죠? 중요한 것은요. 다 확정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죠. 당첨이 안 됐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당첨도 안 됐는데 확정은 매주 세우고 있어요. 오늘은 복권 사는 날이구나.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납세무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이거부터 확인하자. 그래서 성립 시기를 먼저 따질 것이고 그래서 납세무가 생겼으면 이걸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얼마를 어디 가서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될지 내가 스스로 확인해서 내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확인해서 내는 방식을 뭐라 그래요? 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작성하셔야 되느냐면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납부라 그래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정부가 그냥 정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너는 세금 내야 돼. 얼마를 내야 돼. 이렇게 아예 정부에서 정해주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결정. 예. 그래서 정부가 정했으면 우리한테 뭘 보내도록 돼 있느냐면 고지서가 오도록 돼 있고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보통징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돈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내는 서류를 뭐라고 하느냐면 고지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세금에만 있을까요? 다른 거에도 있을까요? 다른 거에도 있어요. 전기요금도 뭐예요? 고지서예요. 수도요금도 고지서고. 그러니까 청구할 때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고지서라 그래요. 그래서 고지서를 통해서 고지서가 유일하게 법적으로 청구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왔는데 안 내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반드시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고지서가 아닌 나머지는 안 내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적십자 예비죠. 자, 적십자 예비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셨어요 혹시? 꽂혀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거 잘 봐보세요. 고지서라는 글자 한 글자라도 있는지 없어요. 그냥 뭐라고 돼 있느냐면 영수증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십자 회비는 강제사항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고 싶으신 분들은 내주시면 고마운데 안 내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이런 것들은요. 안 내게 되면은 연체이자라든지 이런 게 붙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매각이라든지 이런 절차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징수할 때, 즉 거두어 드릴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다. 보통적으로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라 그래요. 용어 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지에서 보통징수란 하고 문제가 나오면 무슨 글자가 나와야 되느냐? 고지서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내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내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신고납부. 정부가 결정을 해서 정부가 정해서 우리한테 청구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라고 하고 정부가 금액을 만드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결정. 내가 계산을 하는 행위를 신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신고를 하든 결정을 하든 그래서 금액이 나왔으면 그걸 가서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납세무는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납세무가 언제 생깁니까? 자, 요걸 살펴볼 건데, 우리 납세무 성립 시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지금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울 세금 5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딱 5개만 기억하게요. 자, 그래서 일단 취득세.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내는 세금?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언제 납세무가 생긴다? 취득할 때 납세무가 생긴다. 두 번째, 등록면허세. 글자 그대로 뭐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인데 우리는 그중에서 등록 쪽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 할 때 납세무가 생긴다?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세무가 생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글자 그대로 가세요. 취득이니까 뭐 할 때? 그렇죠. 취득할 때입니다. 등록이니까 뭐 할 때? 등록할 때입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서에서 등록이라는 말은 등기 등록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등록이라 그래요. 자, 이렇듯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 행위가 있을 때 납세무가 생기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냥 취득세니까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니까 글자 그대로 등기나 등록을 하는 때 그때 납세무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납세무가 생겼으니까 이제 뭐 하세요? 세금 계산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까요? 정부가 해줄까요? 이제 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보고 스스로 하라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하고? 신고. 정부가 직접 해주겠다 그러면 결정.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납세무는 생겨야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취득이나 등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 재산이 됐죠? 그러면 내 재산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내는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죠? 자, 그래서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왜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문제는 언제 재산이 있으면 냅니까? 이야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며칠로 되어 있느냐면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냥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다가 아니라 이제 정확히 표현하셔야 돼요. 언제 재산이 있어야 나오는 세금이다?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6월 1일 날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6월 1일에 한 번 와요? 매년 찾아와요? 매년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매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재산세를 안 내는 방법은 분명히 있죠? 언제만 재산이 없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사서? 6월 2일 날 사서 언제 팔면 돼요?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파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6월 2일 날 사서 그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파시면 돼요. 평생 재산세 안 나와요. 근데 그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 안 내려다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구장창 되게 생겼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차피 가지고 있는 동안에 6월 1일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재산세는 내시되 혹시라도 재산을 취득을 하거나 양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것도 잔금 날짜가 5월 말 정도에 된다. 그러면 이제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에 팔려고 할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잔금 날짜를 5월 30일로 갑니다. 아닙니다. 6월 4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양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서로가 아무 날짜나 쓰고 그 밑에다가 특약을 써요. 올해 나온 재산세 반반씩 냅시다. 이런 식으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개사가 정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누가 내는 거예요?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듯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 행위가 있었을 때. 근데 이렇듯 어떤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고정시켜줬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며칠로 되어 있다?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도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 재산이 너무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걸 종합부동산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재산세의 일종. 누가 내는 세금이냐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먼저 내야 돼요? 재산세가 나오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다시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제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먼저 재산세를 먼저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다. 6월 1일.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 뭐예요? 소득세예요. 자, 요 소득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생긴다?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생겨요. 이렇듯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 행위가 있을 때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상속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생길까요? 상속이 있었을 때. 증여세는요? 그렇죠. 증여가 있었을 때.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거래할 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소득세는 당연히 언제 납세의무가 생겨야 돼요? 그렇죠. 소득이 있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소득세만큼은 눈 씻고 찾아봐도 소득이라는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하느냐?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칠판을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법인소득세라 그래요. 그리고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개인소득세라 그래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개인법인 구분 없이 개인법인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이 케이스인데 이거 말고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다 동일하게 냅니다. 자, 근데 법인소득세는 이 글자를 빼고 뭐라 그래요? 법인세라 그래요. 개인소득세는 이 글자를 빼고 뭐라고 하느냐면 소득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세는 누구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개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이 소득이라는 글자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소득이 무슨 말이에요? 소득. 소득이 무슨 말일까요? 이상한 거 물어봐요? 뭘 것 같아요, 소득이? 다 쓰시는 용어잖아요. 뭐 소득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럼 소득이 무슨 말일까요? 에? 뭐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 너무 고차원적인데? 내가 번 돈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소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남는 돈이에요. 남는 돈. 번 돈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번 돈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번 돈은 수입이라 그래요. 또는 수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 또는 수익. 이걸 뭐라 그래요? 번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한 돈이 있어요? 그렇죠. 쓴 돈이 있겠죠. 이걸 뺐는데 잔액이 남은 거죠. 이게 뭐예요? 이익. 이걸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는 시간에는 소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쓰죠? 유효소득 이런 단어 써요, 안 써요? 써요. 왜 쓰느냐? 학교론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론이. 근데 이익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쓰는 표현이냐면 회계학에서. 그러니까 요건 회계에서 쓰는 표현이고 이건 경제에서 쓰는 표현이고 가처분 소득입니다. 이런 말들 전부 다 경제학적 용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냥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렇게 단어를 쓸 거야.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라고 해서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개념은 네트의 개념이죠. 순액의 개념인 거죠. 수입이라는 개념은 그로스의 개념이에요. 총액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반대로 마이너스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손실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뭐가 남았을 때 내는 세금? 이익이 남았을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얼마를 벌었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이런 세금이 없어요. 이런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도세라는 세금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양도소득세가 있을 뿐이지. 쉽게 말하면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있다 없다? 없어요. 건물을 팔아서 뭐가 생겨야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이익이 생겨야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받고 팔았어요.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얼마 남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꼭 물어봐요. 제가 이번에 건물을 100억에 팔았는데 세금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대충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다시 되물어봅니다. 얼마 남기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느냐면 뭐하러 물어보세요? 이래요. 당신이 물어봤잖아요. 세금 얼마 정도 나올지 물어봤는데 제가 100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100억에 팔았다? 이 말은요. 100억에 뭐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이익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 100억에 팔았으면 이걸 얼마에 사셨습니까? 즉 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안 알려줘요. 그러니 이익이 얼마가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합니다. 저도. 그러면은 되게 성의 없다. 저 새끼는 왜 이렇게 깐깐하냐. 아니 본인이 질문을 잘못해놓고 이런 식으로 가요. 왜 근데 이런 오류가 생기느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 줄임말을 쓰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줄임말을 쓰는 것은 서로의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통 줄임말들 많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만큼은 나가서는 여러분들께서 줄임말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 공부하시는 이 공간만큼은 절대 줄임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세금은 없습니다. 요 세금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98억에 취득을 해서 100억에 팔았다. 그럼 남는 이익은 얼마예요? 2억이에요. 그럼 세금 많이 안 나오겠죠. 받은 것에 비해서는. 그렇죠? 근데 내가 100억에 팔았으니까 세금 많이 나오겠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 용어 자체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그러면 이익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만에 하나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납세무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익이 생길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가 있을 때마다? 수입이 있을 때마다 세금 내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언제 수입이 생기냐고요? 매달 생깁니다. 그러면 매달 세금 내야 되죠.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매달 수입이 생겨요? 매년? 매일. 예를 들어서 내가 고깃집을 한다. 그러면은요, 고기 하나 팔 때마다, 음식 하나 팔 때마다 수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그때마다 가서 세금 내고 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편의점 하시는 분이 만약에 수입이 생길 때마다 세금 내세요라고 해버리게 되면 아침에 손님이 와서 우유를 하나 삽니다. 수입이 생겼죠? 그죠? 그러면은 샷다 내리고 가서 세금 내고 다시 와서 또 다음 손님한테 빵 하나 팔고 다시 샷다 내리고 가서 세금 내고 이 짓거리를 해야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세요라고 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가자. 당신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대신
일정 기간을 드릴 테니 그 기간치를 한꺼번에 정산해서 한꺼번에 계산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기간을 정산하려면 그 기간이 뭐가 돼야 돼요? 끝나야죠. 끝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생기는 걸로 하죠? 과세 기간. 이 기간을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무가 생기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과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금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세금 계산하십시오? 과세 기간이 끝나면 세금 계산하십시오. 이 구조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가 핸드폰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요금 핸드폰 쓸 때마다 내는 거 아니죠? 언제 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산해서 한꺼번에 계산합시다. 이런 구조로 가죠. 자, 이렇듯 기간별로 계산하는 세금이 있다. 어떤 세금이냐? 자주 발생하는 거. 자주. 우리 소득활동은 어쩌다 한 번씩 해요? 계속해요. 계속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소득활동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이든 뭐든 나중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활동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냥, 물론 안 하고 놀면은 좋겠지만 내가 그만한 능력이 돼서 안 해도 알아서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득이 없으면은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활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남편들의 은퇴 시기가 도대체 소득활동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1순위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예전에 고송혜 선생님이잖아요. 최고였죠. 그 90 몇 세에 돌아가셨죠? 90 몇 세인가 돌아가셨죠? 그때까지 전국 노래자랑 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일하시면서 돈 벌죠? 먹을 거 좋은 거 다 들어오죠? 각 지역의 특산물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그때 인터뷰했을 때 정말 자기는 행복했대잖아요. 그 나이까지 계속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집에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최고였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 이러한 것들은 그때그때 세금을 내게끔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다.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가자? 기간별로 끊어서 갑시다. 이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1년에 몇 번 내는 세금이에요? 한 번 내는 거예요. 언제? 언제? 이때 내죠. 왜? 그 기간이 뭐가 돼야? 끝나야 세금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세금 계산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언제 내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내는 거예요. 언제? 이때 내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매년 5월 달이 뭐 하는 달이냐? 소득세 납부의 달이에요. 언제 거? 전년도 거. 전년도 거.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계산을 해보니까 환급받을 돈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환급받을 돈이 생기면은 언제 환급이 나올까요? 이때 나와요. 이때. 그러면 생각보다 시기가 많이 늦어지죠? 그래서 근로자들한테는 환급을 좀 더 빨리 해주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1월 달에 이루어져요.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왜 연말정산인지 아시겠어요? 연말에 해서 연말정산이 아니에요. 연말까지를 모아서 정산해라 그래서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12월 31일 이전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간이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돈을 벌었어도 세금 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오늘 번 돈은 언제 납세무가 생기니까? 올해가 끝나야 납세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오늘 이제 12월 1일이니까 이번 달 말일이 돼야 23년도치 소득세 납세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재 23년도치 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현재 23년도치 소득세 납세무가 없어요. 언제 생기니까? 올해가 끝나야.
올해가 끝나야 생기니까. 그래서 올해 12월 31일 24시가 되면은 그때 납세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22년도치 납세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21년도치 납세무도 있는 거예요. 20년도 납세무도 있는 거예요. 왜? 그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니까. 그래서 과거에 대한 납세무는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은 올해치 납세무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에 대한 소득세 납세무가 없으니까 세금 내라는 소리는 안 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생긴다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다시. 그러면 취득세는 왜 취득하는 때일까? 왜 이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취득하는 때일까? 그렇죠.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올해 부동산 몇 개나 취득하셨어요? 그죠? 네. 한 건 있을까 말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한 건, 뭐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한 두세 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건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내세요 해도 번거롭다, 안 번거롭다? 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시라고요. 계산해서. 그러니까 취득세는 뭐 할 때마다? 취득할 때마다 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마다 계산하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상속세는? 그렇죠. 상속이 있을 때마다 계산해서 내세요. 증여세는? 그렇죠. 증여가 있을 때마다 계산해서 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공통점은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인데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세요. 근데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내세요. 그러면 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별로 묶어드릴게요. 기간별로 묶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뭐하면 끝나면 그때 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리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고정시켜줬다.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며칠로 되어 있다?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잠깐 볼게요. 39페이지. 자, 기본서 39페이지에 보시면은 제1절에 납세무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납세무 성립 시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다음 장에 동그라미 2번에 등록면허세인데 기억번 보니까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예. 그 다음에 3번에 재산세는 언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1페이지에 자, 국세로 가서 동그라미 1번에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원칙만 일단 기억을 좀 하자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4번에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체크만 좀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납세무가 생겼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납세무가 생겼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걸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면은 뭐라고 한다? 신고. 정부가 정해주면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니까 이제 뭘 볼 거냐면 확정을 볼 건데, 자, 이 부분 잠시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아시겠죠?